자, 예제 11의 2는 뭐냐면 얘를 뉘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90도만큼 회전시키는 거야. 이렇게 뉘는 거야. 자, 이렇게 뉘어. 그 다음에 전단력 V는 똑같이 수직 방향 이렇게 V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진대. 5천이. 자, 그럼 시어 플로우는 얘는 어떻게 될까? 시어 플로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방향이니까 아래 밖에 없는 거지. 플랜지에 걸려요. 플랜지에. 여기는 시어 플로우가 안 생겨. 거의 없어요. 얘는 고려를 안 해도 돼. 왜냐면 VQI잖아. 그죠? 여기는 Q를 구하려고 그러면 도심이 여기니까 여기에서는 그죠? 얘 Q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려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누이면 왼쪽하고 오른쪽 얘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데 얘는 이제 누이면 플랜지가 아니라 웹이 돼요. 그죠?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누이면 완전 다른 거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있는 단면을 90도만큼 회전했을 때 각 플랜지에 걸리는 전단율을 구하고 전단 중심을 구해라는 거죠. 자, 얘를 이렇게 누여. 자, 누이면 얘는 무게 중심이 구할 필요가 없어. 얘는 위아래 대칭이니까 Z축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요걸 구해야 돼, 사실은 요거. 근데 얘가 필요 없어, 여기. 도심의 위치가. 얘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고려를 안 해야 돼. 그냥 적당한 요 위치에 Y가 있다라고 하면 돼. 다행히 중립축이 요 센터에 딱 있잖아. 그죠? 얘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요 축이 중요한 거지, 이 축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요걸 구할 수는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해? 얘도 똑같은 방법을 해서 구하면 구할 수 있어, 쟤도. 얘를 Z바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구할 수 있는데 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곧바로 I 값을 구하면 돼요. I 값. I 값도 영역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자, 얘를 구해 봅시다. 얘들 I가 I1, I2, I3인데, 자, 얘는 고마울게도 뭐가 없냐면 I1 바 플러스 A1의 Y1 바의 제곱인데 요게 0이 돼. 왜냐면 도심이 다 요 라인에 있으니까 제가 다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 다 똑같아. 그래서 I2도 그냥 I2 바만 있는 거야. I3도 I3 바만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력학을 보든지 이 관성 모멘트 구하는 걸 다시 참고를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A2의 Y2 바의 제곱인데 얘가 0이야. 왜냐면 Y2 바가 0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A3의 Y3 바의 제곱이 얘는 0이야. 그러니까 다 12분의 BH 삼성, 12분의 BH 삼성, 12분의 BH 삼성만 하면 I 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 값을 구하면 여기 나와요. 똑같이 첫 번째 면제 12분의 BH 삼성 다 그렇지, 그죠? 근데 요거는 0을 한 이유가 뭐야? 두께 영향은 무시하라는 거지. 두께 영향은 무시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 15 삼승이라는 건 다 0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I 값을 구하면 이렇게 75.6 곱하기 10의 구승 밀리미터 3승 6승이야. 밀리미터 4승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각 플랜지에 대해서 이제 Q를 구해야 되는데, 자, 플랜지에 대해서 Q를 구해야 되는데 이 왼쪽을 먼저 한번 봅시다. 왼쪽. 아유, 제대로 그린 게 있을 것 같아. 아, 이게 또 잘 안 보이네. 다시. 자, I 값 구하고 자, 얘는 이제 왼쪽만 먼저 고려하면 왼쪽은 예를 들어서 여기죠, Y가. 그럼 내가 고려해야 되는 면적이 요 면적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제 왼쪽을 고려해야 돼. 왼쪽. 그러면 얘가 중립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자, 왼쪽을 고려해야 돼. 왼쪽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다 이거죠. 자, 그럼 내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것만 고려하면 되고. 자, 요거의 Q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자, 이게 Y니까, 얘는 U니까 180 빼기 Y에 15가 면적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도심은 어떻게 돼? 요거의 도심은 y 플러스 요거의 반이죠. 요게 어떻게 뭐의 반이야? 2분의 1에 180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까랑 똑같죠. 15 나누기 2에 180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이게 왼쪽 플랜지의 q가 돼.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q 값이 여기 나오죠. 그죠? 아, 여기 그죠? (15) 나누기 180 제곱의 y 제곱. 그죠? 나오죠? 얘를 VQ IB에 넣는 거야. 그래서 V 알고 I 알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Z Y가 몇 개를 넣냐면 Y가 0하고 플러스 180 마이너스 180 3개를 놓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아주잖아. 그죠? 그래서 구하면 이런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16.07로 가장 크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서부터 봐야 되니까 요면적만 고려하면 되죠. 얘 똑같아. 얘를 Q를 구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15 나누기 2에 얘는 120이니까 120 마이너스 Y 제곱이 나와.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면 이거는 구할 필요 없어. 이런 그 직사각형 웹 서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돼요. 방법. 진짜 그렇게 되는 게 보면 여기 오른쪽에 대한 그 Q가 이렇게 나오죠. 15 나누기 2 곱하기 120 제곱의 y 제곱. 그래서 얘를 VQID에 넣으면 Q가 이렇게 돼요. 그죠? 좀 작아서 0.00496 곱하기 120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죠. 근데 얘 y는 두 개지. 0하고 세 개지 참. 플러스 120, 마이너스 120. 그죠? 근데 여기 0에서 가장 크니까 넣으면 7.14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런 식의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 자, 근데 얘는 y의 이차함수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포물선 분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단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전단유 때문에 생기는 v를 구해야 돼. 그래서 자, 이 면적이지. 그래서 포물선의 면적은 3분의 2 곱하기 빗변 곱하기 높이야. 빗변은 얼마야? 360mm고 그 다음에 높이는 Q값이니까 Q값이 얼마야? 아까 16.07이었나? 16.07 16.07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왼쪽에서 V는 3857이 나와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2 나누기 3 곱하기 빗변 240의 높이 7.14 하면 1142가 나.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거의 5000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가는 그 시어플로는 거의 없다는 게 또 증명이 되죠. 자, 그럼 그게 왜 V를 왜 구했냐? 이제 시어플로를 구하려고 한 거야. 자, 우리가 시어플로래. 전단 중심. 아까 전단 중심에서 우리 공식이 이거였는데 얘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 짝 힘이 없어.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요쪽에서의 모멘트를 0으로 잡아. 자, 여기서의 모멘트를 0으로 잡으면 다음 페이지 있구나. 다음 주에 보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의 모멘트 합을 0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의 모멘트는 1142 곱하기 240밖에 없어. 그지? 자, 이거하고 등가를 이루려면 V가 이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1142 곱하기 242 V가 5000이죠. 그죠? 5000 곱하기 2 하면 여기서 2가 구해진 게 여기 54.82mm. 이게 전단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뉘어져 있을 때는 V가 여기 센터에 작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뉘어지면 얘가 비대칭이 되니까 그 작용하는 위치가 여기서 여기 54.82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해야 얘가 비틀림 없이 굽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뭐라 그래? 전단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 중심을 찾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제를 지금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니? 됐니? 안 되니?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회 2절에서는 11회 2절하고 3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어 플로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지에 걸리는 그건 다 두께가 얇은 경우에 대해서만 구하는 거예요. 두께가 얇은 곳에서의 플랜지, 그다음 웹에서 구하는 전달 능력은 곧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어 플로우를 가지고 구하면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VQI. 자, 그래서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도심을 구해. 비대칭이면. 두 번째 도심을 구하면 도심축에 대한 중립축에 대한 I 값을 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에 대해서 Q를 구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지요. VQI.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Q가 어떤 뭐 Y 함수든 Z 함수든 뭐의 함수로 나오니까 그걸 적용해서 Q를 각각을 구해갖고 우리가 분포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걸쳐야 우리가 11장 예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대칭 단면일 때에 구하는 공식이야. 왜냐하면 이 단면 자체가 어떻게 돼? 대칭이잖아, 그죠?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그죠? 그래서 얘가 대칭 단면이. 자, 정보를 W250 곱하기 33 단면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록을 보면 IZ하고 Y 값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SZ하고 SY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S는 뭐야? 단면 계수죠. 그래서 S의 정의는 어떻게 돼? I 나누기 Y 맥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써요? 우리가 시그마 공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I의 Y인데 얘 우리가 맥스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M 맥스에 Y 맥스에 I인데 얘를 어떻게 해요? M 맥스 나누기 S라고 하잖아. 그지? 그때 나오는 게 요 단면 계수. 그래서 이 부록에 보면 I 값하고 S 값이 다 제공이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이제 세타 값이 16.2도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모멘트가 이제 경사직에 작용하니까 얘를 가지고 성분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MZ는 어떻게 돼요? MZ는 M의 M이 32니까 M의 코사인인가 M이? 자, 얘를 성분분해를 시켜봅시다. 얘 성분분해하면 두 개로 되지, 그지? 하나는 얘가 뭐야? 얘가 MZ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얘가 MY가 되는 거야. 세타는 어느 거야?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MZ는 코사인 세타. 근데 얘는 Z축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알고, MY는 마찬가지로 M의 사인 세타인데 Y의 마이너스 축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빼먹으면 틀려요. 얘는 둘 다 Y하고 Z축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잖아. 그래서 요 밑줄 친 걸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부록에서 우리가 요 W250 곱하기 33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어요. I 값하고 Z에 대한 S 단면 계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모멘트 아이고 일단 여기 뒤에 먼저 할게요. 이걸 먼저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모멘트 정보에서는 우리가 모멘트 성분분해에서 MZ하고 MI가 구해지는데 반드시 얘는 둘 다 마이너스 방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요 밑줄친 정보로부터 요 정보로부터 우리가 그 값들을 우리가 찾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중립축 알파 각도를 구해야 돼요. 자, 중립축은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부록에서 IY, IZ를 찾는데 여러분들 아마 부록에서는 얘가 X고 Y로 되어 있으니까 IZ를 찾으려고 하면 부록에서는 X에 대한 I 값을 찾아서 Z를 넣어야 돼. 이거 부록에서 보면 좌표축이 이렇게 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IZ, IY에는 여기 대입하고, 그 다음에 세타가 16.2도니까 대입하면 여기서 알파 값을 구하면 71.6도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에 대한 중립축이 이렇게 71.6도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중립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을 구했어요. 자, 두 번째가 뭐야? 단면에서의 최대 부피 능력. 얘 중립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여기하고 여기겠지, 그죠? 자, 그럼 이 경우 자 보세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중립축을 기준으로. 중립축을 기준으로 한쪽에 있는 경우하고 또 다른 한쪽에 있는 경우. 어느 게 이 경우는 인자이고 압축일까? 이걸 못 찾으면 여러분들 틀리는 거야. 이 경우는 오른손 부추니까 아까로 거꾸로 되죠. 얘가 압축이고 요 놈이 요 부분이 요 영역이 인장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그마 맥스 시그마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공식에서 보면 IY MY의 Z였나?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IZ의 MZ의 Y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야 돼. 자, 시그마 맥스를 찾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 시그마 A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B겠지, 그죠? 왜냐면 A는 인자이고 B는 압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씌우면은 우리가 절대값을 하나가 찾을 수가 있어요.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자맞춤을 구분해주면 되니까. 자, 근데 이 공식을 쓸 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자, A점을 보세요. A점. A점의 좌표는 YZ로 하면 Y의 그 값이 플러스죠. 그죠? Z는 마이너스야. 그지? B는 Y는 마이너스고 Z는 플러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그마 A에 있을 때 한번 요 식을 한번 봅시다. 시그마 A에 대해서 얘 한번 볼게요. 자, 시그마 A에 대해서 NY는 다 둘 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지. MZ도 마이너스야. 자, I 값은 다 플러스고. 자, Z를 보세요. A를 기준으로 해서 Z는 뭐야? 마이너스지. 그죠? Y는 플러스고. 자, 그럼 요 식의 형태는 어떻게 돼? 절대값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지. 그지? 그래서 IY MY Z 그 다음 뒤에 것도 플러스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줘야 됩니다. 저게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빼주면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어떻게 돼? MY에 SY에 그죠? MZ에 SZ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왜냐하면 이게 단면 계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성태는 플러스로 나오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했어. 자, 그럼 시그마 B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지. 똑같은 식 형태로 나오는지 부호만 바뀌고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시그마 B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그마 B. 요놈. 시그마 B는 Y는 마이너스고 Z는 플러스야. 똑같이 모멘트는 둘 다 마이너스야. 시그마 B에 대해서 Z는 플러스. 시그마 B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 뒤에 부호도 마이너스. 그지? 똑같은 형태지, 그지? 그 대신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같은 형태. 자, 얘를 좀 정리해서 나타내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그마 맥스는 요 A점하고 B점에 생기는데, 둘 다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은 같으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해야 되는데, 둘 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줘야 돼요. 더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까 부록에서 구했던 거하고 모멘트를 놓으면 이렇게 219 메가파스칼이라는 게 얻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꼭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인장, 여기에서는 압축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얘가 예를 들어서 모멘트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압축, 얘가 인장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 좌표축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를.